기자들이 이거를 위반했다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수범 주체가 좀 다른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자분들이 이걸 언론 보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 공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려는 어떤 그런 고의나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조진웅이 소년원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소년원을 가려면 어느 정도의 사건을 일으켜야 되나요? 현재 나온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을 갔는지 소년교도소를 갔는지는 좀 불명합니다. 그래서 소년원으로 갔다고 하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그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센 보호처분을 받은 것 같고 최대 2년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소년교도소를 갔다면은 아예 좀 판은 다른데, 나이만 젊었죠. 일반 형사사범이랑 똑같고 그 당시에 행형법, 그러니까 형벌을 집행하는 법률에 따라서 수감되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만약 소년원을 갔다 손치더라도 소년원을 가는 경우는 제가 그 푸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사건 번호가 푸라고 이제 기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년보호 사건을 해보니까 친구들에게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담배로 손등을 치지는 이런 경우에 소년원 단기로 갔던 케이스가 있고, 그 외에는 자기가 벌이는 어떤 그 강도 사건, 거기에 그 친구를 이제 강요해서 연루시키게 했던, 주범이 됐던 그런 경우에 소년원을 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 봐도 우리나라는 좀 소년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 교도소나 형사 사건으로 안 하고 소년범으로 처리가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료 배우와 감독에게 얼굴을 가격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이 정도의 폭행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죠. 이제 형법 257조 폭행, 그리고 260조 상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흔히 이제 문화계나 예술계, 그리고 스포츠계의 어떤 고질적인 관행은 형,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엮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하대하는 문화, 나이나 경력에 따라서 하대하는 문화가 있고, 서열 문화가 생기다 보면 좀 뭐 표현이나 어떤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좀 약간 하대하거나 압박하거나 명령하는 그런 것가 되면 사실 사회생활에서는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소하는 수법이 욕설과 폭력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협박, 그리고 모욕, 명예훼손, 그리고 폭행, 상해,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고, 저도 여의도에서 지금 개업한 지 이제 9년 차인데 이 자리에도 뭐 유튜버 분들, 스포츠맨, 연예인도 오셨는데 하나같이 그런 문제는 다들 기억에 안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초범인 경우에는 뭐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물론 화해나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거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제 벌금이 뭐, 저는 또 어떤 경우는 뭐 5만 원짜리 사건도 봤고요. 10만 원,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소할 거면 검찰에서는 아예 기소를 하지 않도록, 아니면 아예 중벌로 아주 엄벌을 하든가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폭력 관련한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이번 조 무슨 배우의 케이스처럼 한 번이 아니라 약간 반복적인 성향을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그 소년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대한 그 행동을 한 번 하게 돼서 소년원으로 바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비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흔히 미스디미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주버나일 디리컨시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청소년기의 비행 같은 것들이 많이 반복되게 되면 소년원이나 그런 강제 구금 시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케이스들도 다 벌금형이나 아마 뭐 그렇게 좀 논란이 됐었던 케이스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디스패치 기자를 고발했지만 기자 개인을 형사처벌하기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본 사건이 소년 형사 사건인지 소년 보호 사건인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제가 접한 자료에 따르면 소년 형사 사건인 범죄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이고, 소년 보호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김모 변호사가 얘기하는
보호를 하는 또 규정들이 있죠. 그 내용들이 발설되거나 전달되거나 또 누설돼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소년이라고 하는 건 장래의 어떤 뭐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명히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걸 바라는 마음에서 교정이나 이런 관리 감독을 하는 사회의 어떤 책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 그런 수법 의무는 아마 그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 주체나 정보의 관리 감독 주체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기자들이 이거를 위반했다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수법 주체가 좀 다른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자분들이 이걸 언론 보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 공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려는 어떤 그런 고의나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분명히 뭐 이런 면에서는 또 형법 310조에서 위법성 조각, 위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자분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공익변호로 자처를 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좀 귀추를 한번 보시죠. 예. 이미 지난 일이고 죗값도 다 받은 사건인데 왜 다시 끄집어내냐는 의견도 있던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일을 범행을 하거나 논란이 생겨서 지금 얘기한 어떤 그 드라마, 이제 거의 방영을 앞두고 있다면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찍었다는 건데, 그리고 영화, 그리고 어떤 광고 같은 거 다 중단되는 이런 케이스들인데, 이 시점, 행위 시점은 옛날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주홍 글씨다, 뭐 2번의 낙인을 찍는 거다, 그리고 소년 시절에 있는 사람을 뭐 매장하는 것이다, 소년법 취지, 갱생의 취지랑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의 어떤 중대성도 한번 보아야 될 거예요. 이거는 개인 간의 어떤 갈등으로 빚어진 게 아니라 내가 생면부지의 누군가에 대해서 하여튼 중대한 범죄, 미국에서는 이제 펠런이라고 하는데, 그런 중범죄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행한 면이 있고, 또 집단적인 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음에 논란이 벌어졌을 때 본인이 인정할 부분이 어느 정도 됐을까 대중들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냥 변명이나 공식적인 어떤 나중에 확인을 해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외면했고, 아직도 우리가 이 진실이 오리무중돼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지난 한 3, 4년간 보여왔던 어떤 애국적인 면, 그리고 또 본인이 스스로 형사의 배역을 맡는 동 그런 약간 정의의 어떤 좀 표상 같은 면을 했다는 점에서 모순을 굉장히 느낀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굉장히 좀 평소에 어떤 성향이 아주 공격적이거나 아주 사람들과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는데, 어떤 영화나 우리 그런 행사에서는 굉장히 고결하고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나온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디스가이징이나 위선이나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좀 대중들이 받은 충격까지도 고려한다면 이번의 상황은 저는 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담 INC에서 갤럭시 탭 S10 라이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S10 라이트는 S펜을 탑재한 갤럭시 탭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인데요. 11인치의 휴대성과 S펜 활용을 통한 효율성을 동시에 잡아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기능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갤럭시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번역, 요약, 글쓰기, 사진 보정 등 스마트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교육용으로, 업무용으로 추천드립니다.